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세 번째 영상인데요. 지금 현재 정치에 보수 우파들이 많이 지친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영상 조회수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현재 정권 그리고 현재 당을 이끄는 한동훈에게 많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빠르게 보수의 응집을 일으키는 뭔가를 가져와야 하는데 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의 임기 중에 한 해에 한 놈씩 깜빵을 보낸다라고 하면 마지막 정권을 마칠 때쯤 지지율이 60% 이상 터질 것 같고, 또 보수의 가슴 한 곳에 있던 그런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뭔가 희망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 현직 대통령, 그 다음에 야당 대표죠.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 가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김여사들이죠. 이른바 여사 수사죠. 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물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향후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수장 인선의 최고 윗선의 배우자 수사가 맞물리면서 검찰이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래서인지 당초 오는 13일 예정됐던 김혜경의 법카 유용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것도 재판 지연 중에 하나죠. 이재명이 그동안 잘 써왔던 재판 지연 중 하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8.18 전당대회 전에 김혜경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 1심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술렁거릴 게 분명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고 보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짬짬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원석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인지 책임감 있게 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라는 새 검찰총장의 의지와 재판부와의 의기투합인지 지켜볼 만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장관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고 있죠. 지난번이 특수통이었어요. 이원석도 특수통. 특수통이 연필만 열심히 깎다가 정치활동 하다가 이제 9월 15일 임기를 끝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통이 아니라 이번은 기획통으로 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대검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2017년 형사 1부장으로 손을 맞춘 인연이 있고요. 2020년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이걸 반대하면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적도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 전 의원의 장남이기도 하죠. DNA가 믿음직합니다. 아무튼 김혜경 선고가 미뤄진 배경에 이런 총체적인 결정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을 가지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의 재판부 좌표 찍기에 재판부가 잠시 검찰의 뒤에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단언컨대 이번이 기회지. 이번에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김혜경은요, 이재명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때 2021년 8월이죠. 서울의 음식점에서 전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 모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배우자 3명과 본인
그 다음에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3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들 뭐 10만 원 가지고 그런 애 만에 하는데 자꾸 강론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기도 복화를 마음대로 써왔다라는 것 당신네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김혜경이 이재명 전 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는 범행이다.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라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혜경 측에서는 식사 모임 전후 선거운동 과정, 식사 모임 결제 형태 등 간접 증거만 나열하고 피고인의 죄를 범했다라는 인상을 남기는데 주력했으나 논리나 경험칙에 부재한 간접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소연이 카드깡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덮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라고 검찰을 메롱메롱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공소가 제기됐다. 그래서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13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3부가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변론 종결은요, 재판이 마치는 겁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어떤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그거는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삼는 거지 소송 자료가 될 수도 없고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변론 종결 시까지 모든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거를 때려 붓는 거죠. 이 전까지 증거 제출을 다 마쳐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점에서 음식 재료 받아가지고 음식을 다 만들어서 테이블 세팅 전인데 갑자기 음식 재료 중에 한두 개 빠졌다고 다다시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가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 만일에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좀 있어서 입증 촉구나 뭐 불분명한 사항을 밝힐 것을 또 김혜경 측에 명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변론 재개 결정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 저는 재판 지연의 한 기술이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네요. 법조계 관계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바로 22일로 지정한 것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닐 것 같다.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 마무리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소송에서 판사가 사실 입증 촉구하는 그런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 또한 한 사람의 죽음을 부른 사건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죽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숨기기에 아니면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목숨을 끄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가 깊다라는 거죠.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알겠지만 총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그런데 여기서 이해 불가한 것은 김혜경이 데리고 다니는 배소연이가 경기도 법가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 이게 김혜경이 시켰냐 아니면 배소연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김혜경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 2024년 2월 14일에 수원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배소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덤탱이 썼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에게는 300만 원 구형됐죠. 이때 검찰이 한 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의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잡았죠. 그러고 범행은 명백하게 인정되는데 피고인 김혜경은 검찰이 증거가 없이 기소한 듯 정치적 공격으로 쟁점을 흐리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수하인
배소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혜경의 변호인 측에서는 배소연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객관적 증거도 없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무죄를 주장을 한 거죠. 예전에 그 유동규가 이재명의 사건들 중에 김만배와 재판거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체가 없는 살인사건이다. 지금 김혜경 측에서도 주장하는 게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좌파 진영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이밀고 우파 진영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밀고 나가죠. 냄새만 풍긴다,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고 좌파 진영에서는 마지막 철컹철컹 깜빵 갈 때까지 자기들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김혜경의 허락 없이 더 나아가 경기도지사의 허락 없이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돼라는 거죠. 김혜경에게 법인카드를 준 사람이 누구? 이재명일 거고 이재명이 김혜경에게 법카를 쓰라라고 준 거고 김혜경은 아이고 좋다 하고 마음대로 쓴 거고 그거를 배소연에게 줘서 때때 상황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써 라고 했으니 그게 가능한 거지. 공무원 문화는 보고서 문화죠. 모든 것이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자기 모가지 걸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본인의 판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인지요? 다시 묻고 싶은데요.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라는 말입니다. 김혜경은요. 식사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 전현직 국회의원 마누라도 불러놓고 식사값이나 이런 거 얘기한 적 없고 그냥 만났으니까 다 더치페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너무 뻔뻔하죠. 그리고 너무나 큰 원칙이었다. 이게 더치페이가 큰 원칙이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식사에 오신 분들의 또 증언들도 있죠. 식사값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한 적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김혜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너무나 큰 더치페이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배소연에게 이야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을 관리하고 철두철미하게 통제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예전에 실신쇼를 하듯 눈물을 머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김혜경 법화 유형 10만 원 정도로 보겠지만요. 사실상 이 사건을 공익 제보한 조명현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거의 모든 생활비를 경기도 법카로 해결했습니다. 명절 등이 다가올 때는 월 사용액이 1,000만 원 정도 넘어 보였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책을 낸 조명현 씨는 경기도 공무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김혜경과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산호비 신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빤쭈 빨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아침마다 주문한 3만 원대 제작 샌드위치 이 세트가 또 히트긴 한데요. 이 모닝 샌드위치에 묘한 집착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서울 출장할 때도 이 샌드위치를 수행 비서들이 눅눅하지 않게 신선하게 준비하도록 시켰다라고 합니다. 조명현 씨 말에 따르면요. 눅눅한 빵을 싫어해서 항상 신선한 샌드위치를 조달하느라 고생했다. 그건 이재명이 당뇨병이 있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다라는데요. 이재명 당뇨병 아닙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간디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단식을 해왔고요. 응급 헬기 특혜 논란에서 서울대에 도착하자마자 30분도 안 되는 시간 수술방이 열려서 2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모두 패싱했다라는 건 당뇨 환자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 자택에 있는 순회동에 매일 초밥, 회덮밥, 백숙, 쇠고기, 과일 등 요리를 구매해서 배달했다. 평균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었고 명절이 되면 뭐 그냥 친인척들한테 보내는 소고기, 과일 이런 것들
법카로 준비했다. 이게 수백만 원이 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이렇게 뭐 기본적인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사치품 또한 구매를 했는데요. 유명한 청담동 일제 샴푸 쿨의 샴푸가 있습니다. 청담동 샴푸 요정이라는 별명을 안겨준 내용이기도 하죠. 500ml에 8만 원 정도 하는 고가입니다. 그리고 에르메스 로션도 있었고요. 일제 클렌징 오일, 향수 등등. 김혜경의 생일에는 꽃다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물이 경기도 복화로 센싱이 됐다라는 겁니다. 쇠고기, 과일, 케이크 살 때도 경기도 예산을 사용했다. 이 모든 것들은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된 상태겠죠. 이재명 대표 부부는요. 생일상 미역도 수원시내 특정 가게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었다라는 거죠. 세탁비도 그렇고 관용차도 그렇고 경기도 돈을 사용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김혜경 씨 알뜰하게도 경기도지사 공간에 한번 들르면 캐리어에다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과일, 샌드위치, 계란까지 싹쓸이 했다라고 합니다. 김혜경 수행비서라는 배소연이가요. 공간 냉장고 과일 많이 채워두지 마라. 김혜경이 다 갖고 가니 적당히 채워라 라는 지시를 할 정도였다라고 하니 참으로 알뜰한 김혜경입니다. 진술이 있고 팩트 자료가 있는데 또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해석이 가능한 사건임에도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진술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본류, 큰 흐름, 핵심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주변만 빙빙빙 돌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기관이 범죄 숨김과 은폐 당사자거나 아니면 사실 규명하는 것 자체를 조금 꺼리고 그리고 뻔히 보이는 그 진실을 어려운 분류로 취급해서 이제 방치한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데요.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언론이기도 하죠. 조명현 씨의 진술과 차고 넘치는 증거 자료가 있죠. 이준석의 하버드 사기 또한 차고 넘치는 증거 자료, 하버드 공식 자료를 받은 부분 많이 노출해 드렸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건 율법의 여신 디케가 왼손에는 천칭,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표현된 모습만 봐도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죠. 약자에 강하지 않고 강자에 약하지 않은 형평성과 공정함, 그리고 실행되어야 하는 정의와 엄격한 형벌, 그것이 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권력, 힘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겠다라는 것, 오로지 마음의 눈으로 또는 법에 맞게끔 정직하게 가겠다라는 게 표현된 것이라고 보고요.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부탁드려 봅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